사랑이 이렇게 잔인할 줄 몰랐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죠. 안녕하세요. 올해 61살 박진수입니다. 저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가정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걸 잃고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정년 퇴직 후의 삶은 처음엔 달콤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던 습관에서 해방된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자유는 곧 공허로 바뀌었습니다. 아내, 이정혜 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교회, 봉사, 친구 모임. 아침엔 이미 나가 있고 저녁엔 피곤하다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죠. 대화는 사라지고 집안에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그렇게 무료하게 보내던 어느 날 오랜 친구 박성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랑 댄스 동호회 가자. 댄스라니 이 나이에?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호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갔습니다. 문화센터 강당 안에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부드러운 미소, 따뜻한 목소리. 처음 오셨죠? 저는 최민아예요. 그 순간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 짧은 순간조차 설레었습니다. 수업 내내 미나 씨는 제 옆에서 스텝을 알려주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웃으며 격려해 주었죠. 잘하시네요. 금방 늘 거예요. 수업이 끝난 뒤 그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카페에서 그녀는 남편과 사별했고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였죠. 그날 이후 일주일에 2번씩 동호회에 나갔습니다. 댄스를 배우러 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미나 씨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그녀는 제게 특별한 존재가 됐습니다. 스텝을 틀리면 손을 잡고 알려주고 쉬는 시간엔 제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수 씨는 참 신사 같아요. 그 말 한마디에 옷차림과 머리를 신경 쓰게 됐습니다.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업이 끝난 뒤 미나 씨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기 싫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 쓸쓸해요. 그 말이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드라이브라도 하실래요? 그녀의 얼굴에 화사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우리는 한적한 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기분 좋게 스쳤습니다. 미나 씨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수 씨, 이렇게 나와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차는 도심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을이 지평선 너머로 물들며 황금빛을 뿌렸습니다. 미나 씨의 옆 얼굴이 그 빛 속에서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 없는 조용한 곳이요. 경치도 좋은 곳이면 더 좋고요. 우리는 작은 호숫가 근처에 있는 펜션 단지로 향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내리자 맑은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미나 씨가 제 팔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기 참 좋네요. 마음이 편해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온기가 팔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바람을 타고 은근히 스며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시선을 그녀에게 빼앗겼습니다. 미나 씨 역시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듯 했습니다. 저기, 저쪽에 쉼터가 있네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나무로 지은 작은 전망대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어가 그곳에 앉았습니다. 호수 위로 잔물결이 일렁이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살짝 차가웠지만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수 씨, 가끔은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떠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으면 너무 길게 느껴져서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내 정혜 씨와의 결혼 생활, 대화가 사라진 지난 세월, 그리고 지금 제 옆에 앉아 있는 이 여인. 이건 단순한 동정심일까요? 아니면 시작되는 감정일까요? 미나 씨가 제 손등에 살짝 손을 얹었습니다. 그 따뜻함에 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있을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호수를 따라 난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가는 길마다 노을이 하늘과 물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풍경 속에서 미나 씨는 한층 더 빛나 보였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묘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길 끝에서 작은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따뜻하게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허브차를 시켰습니다. 진수 씨는 퇴직하고 뭐 하세요? 딱히요. 집에만 있죠. TV 보거나 책 읽는 정도. 그럼 더 외롭지 않아요?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미나 씨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무도 제 하루에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서로를 이해하는 존재처럼 말입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취미 모임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거란 예감이 가슴 깊숙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욱 진해졌습니다. 과거의 이야기, 후회, 꿈, 그리고 다시 찾고 싶은 행복. 그녀와 나눈 모든 말이 마음 한켠을 울렸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참 좋았어요. 이런 날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식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났습니다. 댄스 동호회는 그저 만남의 핑계가 되었을 뿐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커피를 마시고 때로는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갔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엔 공원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미나 씨와 함께 있으면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이야기에도 진심으로 귀 기울였고 제 말에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진수 씨는 참 얘기를 잘 들어줘서 좋아요. 그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내 정희 씨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저녁 식사도 각자 먹고 대화는 필수적인 말뿐이었습니다. 미나 씨와 나눈 따뜻한 대화를 떠올리면 집안의 침묵이 더욱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럴수록 그녀를 향한 생각은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가 울리면 혹시 그녀일까 기대했고 그녀와의 약속이 있는 날이면 옷차림을 고르느라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어느 날 동호회 모임 후 그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멀리 가볼까요? 우리는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녀와 함께 걷는 모래사장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파도 소리 속에서 그녀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진수 씨,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걷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아무도 제 하루를 함께 해주지 않던 시간들이 그 순간만큼은 완전히 사라진 듯 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횟집에 들어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둑한 바다와 불빛, 그리고 맞은편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 마치 오래전 연애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차에서 내리기 전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점심 드셨어요? 오늘은 뭐 하세요? 그 단순한 안부가 제 하루를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이가 되었고 그 이상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로 변했습니다. 미나 씨는 제게서 잊고 있던 감정을 꺼내주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 한 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 삼아 동호회 다녀온다는 말로 얼버무렸죠. 정희 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가끔은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나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달콤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있을 땐 나이를 잊었고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진수 씨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한텐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손을 잡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짧은 포옹에도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향해 걸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늦겨울의 바람이 차가웠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댄스 수업이 끝나고 미나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가기 싫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드라이브라도 할까요? 제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도심 불빛을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나 씨의 옆모습이 창밖 불빛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잠시 후 우리는 작은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흐려졌습니다. 나는 이 선을 넘으면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를 외면한 채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고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미나 씨는 말없이 제 외투를 벗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긴 겨울을 지나 온몸에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댄스 동호회는 단순한 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업 전이나 후 혹은 아무 날에나 만나 함께 식사하고 드라이브하고 때로는 조용한 곳에서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다시 살아있다는 기분을 주었습니다. 진수 씨와 있으면 제가 젊어진 것 같아요. 그 말이 나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갔습니다. 집에서는 늘 무표정한 아내의 얼굴만 보았는데 미나 씨는 항상 웃으며 나를 바라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 뒤에는 커다란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눈치채면 어떻게 될까? 동호회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문자가 오면 바로 확인했고 전화벨이 울리면 모든 일을 멈추고 받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여행 한번 가요. 그 제안에 마음이 설레었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는 승낙했고 우리는 이틀 뒤 바닷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여행 날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가벼운 대화와 웃음 속에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펜션에 도착하자 창문 밖으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바닷가를 함께 걸으며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한 구석에서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이미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정사,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마치 세상에 우리 둘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득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조용히 속삭였지만 저는 그 소리를 무시했습니다. 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미나 씨는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진수 씨, 우리 이렇게 오래 함께 할 수 있죠? 그 물음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이 거짓이 될 줄은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날 저녁 집 앞에 낯선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아내 정혜 씨와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이분은 사설탐정 김 선생님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감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탐정은 말없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사진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미나 씨와 모텔 앞에 서 있는 사진,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해변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까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녹음기를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우리 둘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진수 씨, 당신 없으면 전 살 수 없어요. 미나 씨, 나도요. 이렇게 행복한 건 처음이에요. 그 목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군요. 그 한마디에 모든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도 거짓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단 한마디도 저와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따로 하고 잠자리도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집안에서 우리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미나 씨에게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위자료 2억, 아파트 명의 이전이 조건이었습니다. 잘못은 전적으로 제게 있었기에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공무원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댄스 동호회에서도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나 씨의 번호는 바뀌어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혼자가 된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작은 원룸, 좁고 어두운 방, 벽 너머로 들려오는 타인의 웃음소리. 그 웃음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비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니 어머니 편을 들겠습니다. 그 말 이후 명절에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트에서 아는 얼굴을 봐도 서로 못 본 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미나 씨에 대한 기억은 달콤함보다 후회가 더 크게 남았습니다. 그때 멈췄더라면, 그날 거절했더라면 지금 이 지독한 외로움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우연히 마트에서 그녀를 보았지만 서로 모른 척 지나쳤습니다. 아마 그것이 마지막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당신이라고 불러준 사람은 이혼한 아내 정혜 씨뿐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 설렘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대가로 잃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진짜 보물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꼭 붙잡으세요. 아내가 잔소리를 해도,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도 그들이야말로 여러분을 지켜줄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평생의 행복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말하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을 지키세요. 그것이 가장 값지고 가장 오래 남는 행복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힘이 될 수 있습니다.